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청양 지역 먹는 수돗물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신장에 손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고도 해당 지자체는 2달 동안 쉬쉬했습니다. 취재 김단배 기자입니다. 청양군 정산면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 1월부터 석 달 넘게 우라늄이 섞인 수돗물이 공급됐습니다. 주민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충격이라는 반응을 쏟아냅니다. 그럼 다 해먹었지. 국 끓여 먹고 뭐 또 장 잊어 먹고 다 있지 뭐. 국물을 다 먹지. 언제 몰라. 우리 딸이 해서 하네 오늘. 몰랐죠. 모르고 다 먹었죠. 알아도 찬물로 그냥 먹었어. 정산 정수장 수질 검사 결과 1월부터 3월까지 기준치 3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우라늄이 검출됐습니다. 최대 3배 이상 웃도는 수치입니다. 정수장을 통해 청양군 정산면과 목면 1,100여 가구에 기준치 이상의 수돗물이 공급된 겁니다. 청양군은 2월 초 기준치 이상의 우라늄 검출 사실을 알고도 2달 동안 우라늄 수돗물을 공급해왔는데 공급 중단이나 대체 식수와 같은 조치도 없었을 뿐더러 주민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도법 27조 1항에는 위반 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4월 초가 돼서야 뒤늦게 군청 홈페이지 주민 공고를 통해 알린 게 전부입니다.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한 것 같으네요. 하여튼 정보 시스템하고 홈페이지만 올린다고 담당자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주민들 개개인이 홍보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충남도는 청양군이 수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주민들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들 먼저 챙겨보고 추후에 한번 검토해보는 쪽으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정산면과 목면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생수를 공급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뒤늦은 조치에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서산 대산항과 중국 웨이하양을 잇는 국제 여객 항로가 개설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수차례 지연되면서 이번에는 과연 성사가 될까 회의적인 시선도 많은 게 사실인데요. 최근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지자체 간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여객선 취약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과 중국을 오가는 백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최근 열린 한중 해운회담에서 양국 대표단은 대산항과 웨이하이항을 잇는 신규 항로 개설에 합의했습니다.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웨이하이시는 인구 300만 명의 도시로 지난 연말 서산시와 국제여객선 취항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곳입니다. 웨이하이항에서 대산항까지의 거리는 370km. 기존에 추진했던 룽청항보다 31km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천과 평택에서 정기 항로를 운영 중인 만큼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 여건과 인구 규모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서산시는 사업자가 적극적이고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어 선박만 구한다면 이전과 달리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우회 교동해리 측에서 새로운 항로 개설에 대해서 우리 시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용안항과 추진했던 한성해리보다는 재정 여건이 월등히 낮다. 그리고 우회시가 인구 300만 명을 그 정도의 인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성도 좋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선박은 2만 5천 톤급으로 1,000여 명의 승객과 25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회담 결과 안전을 위해 한중 항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배의 연식은 3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선박이 건조된다면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 오는 2022년 취항을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제 여객선 취항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들도 좀 있는데요. 합자 회사도 만들어야 되고 또 운행할 선박을 또 구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가급적 2022년까지 취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여객선 취항이 지연되면서 움츠렸던 지역 경제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준공 후 3년 넘게 텅 비어 있는 여객선 터미널을 비롯해 대산항 역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인들은 중국인 관광객 유입과 수출 물류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대산항에서 수출 물량이 취급되고 있는 게 한 30% 정도밖에 취급을 못하고 나머지 물량은 인근에 있는 평택항이라든가 인천항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여객선이 취항함으로써 화물 선적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기대가 되는 것이죠. 한편 선박 문제로 협의가 지지부진했던 룽청항의 경우 웨이하이 항과는 별개로 포기하지 않고 항로 개설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우리 지역 대표 겨울철 별미하면 새조개를 빠뜨릴 수 없죠. 그런데 값이 너무 비싸서 선뜻 사 먹기가 부담스럽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수확량이 급감해 그야말로 금값이 됐기 때문인데요. 최근 충남도가 양식을 통한 대량 생산 기술 개발에 성큼 다가서면서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매년 겨울 새조개 축제가 열리는 홍성 남당항. 하지만 올해는 최악의 작황부진으로 새조개 가격이 지난해의 2배인 1kg당 10만 원까지 솟구쳤고 심지어 축제가 미뤄지기까지 했습니다. 단가는 단가대로 치솟고 남당리를 찾아오시는 고객분들께서도 참 부담이 가는 그런 실태가 보였습니다. 올해는. 새조개 생산량은 수온 상승과 남획 등으로 인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156톤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줄어 7년 전부터는 아예 공식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정도입니다. 현재는 겨우 100톤 안팎의 어획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상황이 이렇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새조개 대량 생산 기술 개발에 나섰고 도전 4년 만에 1cm 크기의 어린 새조개를 키워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조개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찾아낸 건데 특히 먹이인 식물성 플랑크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을 적기에 종류별로 제공을 해줘야 그 어린 새조개들이 생산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 식물성 플랑크톤을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연구소는 바다가 아닌 수조에서 C조개를 새조개로 성장시키는 완전 양식에 성공할 경우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면서 가격은 현재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민들도 참 물량이 좀 많아 넉넉하게 나와가지고서 많이 잡으면 그만큼 이득이 될 것이며 또 우리 상인들도 저렴한 단가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고객들한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겠군 이렇게 되지는 건 참 매우 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조개의 완전 양식 개발까지는 5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인 가운데 양식에 성공할 경우 대량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오랜 시간 빈 건물로 있었던 폐여관이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침체된 주변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서산 원도심의 역사를 기록한 남양여관을 소개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 번화로에 있는 옛 여관 건물입니다. 1970년대 세워져 지역의 대표적인 숙박시설로 한때 호황을 누렸지만 상권이 쇠퇴하면서 2000년대 초반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10년 넘게 골칫거리로 방치됐던 폐건물이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지난달 처음 선보인 원도심 기록보관소 남양여관.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낡은 방들은 서산의 지난 역사를 담은 사진과 글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중앙통이라고 불릴 만큼 사람들로 북적이던 번화로의 옛 모습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요즘은 거의 사람 보기도 어렵고 특히 저녁 시간에는 거의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돼서 저희가 이제 이쪽에서 뭔가 사람들의 발길을 좀 이끌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여기다 원도심 기록보관소를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다양한 문화 기획을 해서 전시, 공연, 체험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발길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해서 여기를 선택하게 됐고요.
독특한 구조와 복고풍 분위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요즘 SNS상에선 사진 명소로도 인기입니다. 개방한 지 일주일 만에 1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침체했던 원도심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도 그런 나름의 재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이 이제 아이들한테로 이런 역사들이, 그러니까 컨텐츠들이 넘어가서 이들이 같이 서산에 대한 어떤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재밌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7월엔 인생샷 콘테스트와 추억의 등목 체험 등 이색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서산시는 앞으로 남양여관에서 다양한 전시와 공연 등을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해 지역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이달부터 충남의 75세 이상 노인들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 버스비 무료 사업은 이번이 전국에서 3번째인데요. 18만 5천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버스에 오른 어르신이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갖다 댑니다. 횟수 제한 없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충남형 교통카드. 충남에 사는 만 75세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나 이달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노인 18만 5천여 명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철이 다니는 서울과 대도시 어르신들은 전철이 무료인데 우리 충남의 어르신들은 전철이 안 다니기 때문에 서울 등 대도시 어르신과 그 형평성에 맞지 않는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시정하자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버스비를 무료로 하면서 마음 놓고 다니시면 몸도 건강해지시고 마음도 건강해지시고. 그동안 한 번 탈 때마다 버스비 1,300원에서 1,400원 정도를 내야 했던 어르신들. 이제 부담 없이 지역 곳곳을 다닐 수 있게 되면서 적극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무료 이렇게 버스를 이렇게 타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행복을 이렇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18만 6천 명이 우리 어르신들이 충청남도 곳곳을 마음대로 다니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야말로 행복을 주셨습니다. 버스 요금은 충남도와 해당 시군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도는 버스업체에 지급할 금액을 올해 46억 원, 내년에는 100억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 낭비 논란도 있었지만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회에서의 논쟁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 포퓰리즘이다, 너무 과한 복지 아니냐는 여론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충남도의 안전건설 해양 소방원의 의원님들 공이 전부 다 이 나라 이 국가를 세우신 어르신들한테는 이 복지를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노인 버스비 무료 사업 시행은 충북 영동과 제주도에 이어 이번이 3번째. 충남도는 내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와 가족, 장애인들도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대기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현대제철이 논란 이후 처음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사과의 말과 함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새로 도입한 환경 설비를 공개했는데요. 미세먼지 배출량이 허용 기준의 40%대로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단배 기자입니다. 현대제철이 마련한 주민 설명회 현장. 설비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철소장이 미세먼지 저감 개선 조치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 불법 배출 논란 이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처음입니다. 현대제철은 이 자리에서 환경 설비를 새로 도입했다며 2021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10,000톤 이하로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5월 말부터 소결 공장 2곳에 환경 설비를 설치했더니 대기 오염물질이 감소했다는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1소결에선 개선 전 평균 162ppm이었던 황산화물 농도가 35ppm으로 2소결은 39ppm까지 떨어졌습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80%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질소 산화물도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1기, 2기가 가동이 되면서 저희가 원했던 배출 농도 ppm까지 낮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올해,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그 배기오염 물질이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대폭 감소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인근 8개 마을 주민 600여 명과 지역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개선 사항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대기 오염물질 저감이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꾸준히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제철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소통의 자리가 더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왕에 상생팀을 해가지고 지역과 더불어 간다 그러면은 좀 더 밝고 미래가 있는 그런 구상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하는 거 들어가지고 앞으로 잘할 것 같은데 우리 주민이 전적으로 나서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은 이번 설비 개선을 시작으로 2년 내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존의 57%까지 감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현대제철이 사과와 함께 개선 대책을 내놨는데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동안의 논란과 이후 주민들의 목소리를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고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이번 사태로 하여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을 속이고 자발적 감축 협약이라는 쇼를 하고도 부족해 청산가스와 고로가스를 불법 배출하고 전국 최대 규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오명을 자초한 현대제철은 당장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농산물이라든지 빨래를 넣는다든지 밤에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진동이 울립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커버를 해야지 지역 5, 6개리를 가지고 이게 그 사탕 발림으로 애들 달래듯 한다는 거는 우리 상식으로 봐서는 대기업의 행포입니다. 연식이 오래되면 노후되고 그러면 그때그때 이제 현장에서 대처하는 것이 제일 우선책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도 이번 기회를 삼아 현대하고 같이 상생하고 또 감시해서 현대제철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이 미뤄진 가운데 충남도가 현대제철의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현대제철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본안 판단과 별도의 문제라며 집행정지는 임시적 구제수단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제철의 브리더 개방은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라며 앞으로 열릴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TF팀을 꾸릴 계획입니다.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